안녕하십니까. 안사현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344강은요. 회계법인 우리 안세가 프라이빗 어카운팅 PA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업자들한테 어떻게 최고 의사결정하면서 좋은 유익한 자문 활동을 했는지 그걸 한번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세제인들 이번 여름인데요. 여름에 내지에 이렇게 저희들이 주정보 내지에 이렇게 잘 써놓은 것이죠. 한번 잘 착각하시고요. 자, 이걸 내가 A4 써놨으니까 보시고 쉽게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냥 보면서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빗 어카운팅이라는 것은 이제 퍼블릭 어카운팅 같이 회계사들이 본의 업무인 외부에서 회계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인력들이 이제 자주 바뀌기도 하고 또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업무를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라이빗 어카운팅 할 때 저희들이 실제 어떤 플러스 효과를 줬느냐, 그냥 단순하게 안내해주고 단순 노동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최고 의사결정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시스트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첫째, 창업 단계, 법인 설립 단계에서 볼 때는 이제 그냥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만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세금 비교를 해주는 것이죠. 개인은 단년도에 6%부터 40%까지 한꺼번에 과세를 비해서 법인은 대표자의 급여를 처리하고 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일단 20% 정도로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배당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세금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2021년부터는 추가 유보소득에서 일찌감치 배당을 하는 걸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바람에 그 혜택을 이제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제 법안이 이제 형성해서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법인 설립할 때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알려주는 것이. 그것도 물론 남한테가 아니라 가족한테 지분 분산을 하면 이제 미리 배당을 통해서도 원천을 형성할 수가 있고 기업 가치가 커지기 전에 액면가 상태에서 증여를 하는 걸로 끝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업자의 근무와 사업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 재무제표 합산 이런 것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직장을 근무하면서도 밤에는 또 하나의 사업인 온라인 인터넷 유통망이나 유튜브 사업 같은 더블잡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포괄적으로 아웃소싱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을 덜 들이고도 어떤 또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급여와 배당 문제에 대해서 고객이 결정한 대로 기장하고 세금식을 해줄 수도 있지만 급여에 대해서 법인에 처리하면 법인세 감소 효과, 즉 텍스 에펙트,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고 또 배당과 배당세 공제를 통해서 법인이 법인세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배당세 공제를 통해서 그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되니까 이중과세가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 10% 구간인 2억까지 이익에서는 당연히 이중과세가 없고 10% 초과인 20% 구간에서도 11%를 세공제 해주니까 반 정도의 법인세 이중과세 효과를 감소시킨다. 이중과세를 감소시킨다. 그런 얘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입과 잉여금의 계산에 있어서 금융차입금의 이자가 이제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 송금상이 된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차입이자, 차입금이 우리가 어떻게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실제 할 수가 없는 일을 차입을 통해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2단계, 3단계, 10걸음을 앞서갈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나오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역시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고,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통해서 배당에 대한 다당의 누진세율을 최고 세율로 가지 않고도 작은 세율로 계속 안분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창업자의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급여 플러스 상여금이 단연대 총소득으로 누진세율을 과세하는데 이것을 이제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평준화시켜서 상여금을 꾸준히 지급을 하면은 이제 역시 낮은 세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럼 퇴직금의 외부 예치를 통해서 DC형으로 하면은 퇴직금 전액이 비용 산입되니까 나중에 퇴직금으로 과세는 되겠지만 역시 세금을 평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증여시설 선택에서 증여세를 이제 10년 동안 자동화해서 끊어낼 수가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10년 단위로 증여금액을 안분해서 낮은 세금을 적용받으니까
어떤 사업가들의 나이가 이제 60 정도 되면은 60, 70, 80, 90 이렇게 해서 4단계에 걸쳐서 자녀들한테 분산을 해 놓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업의 선지려 문제에 대해서 일반 지외재산은 일반 세율이 10%부터 50%까지 올라가는데 가업집을 선징할 때는 이제 무조건 총액 35억 기준으로 해서 5억을 뺀 나머지 35억에 대해 10%만으로 세금을 낼 수가 있다. 물론 10%, 35억 초과한 100억까지는 20% 적용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실제 증여세를 제대로 계산하면 50%대 올라가는 것이죠. 50%대 올라가는 것을 10% 내지 20%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가업, 창업자금의 선징여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속이 될 때 가업 상속공제가 있는데 경영승계자가 없는 경우는 일반 상속세를 적용하시지만 가업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는 총 기업가치에서 200억 내지 300억 내지는 500억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고도 가업이 자녀들한테 승계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PA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자들한테 훨씬 가치가 높은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박인종이었습니다.